자, 그럼 제57기 간부경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프랑스의 경찰 개념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1476년 비르츠부르크 주교령과 1492년 뉘른베르크법의 경찰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 지문은 처음 출제가 된 지문인데 보통은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로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15세기가 1476년 비르츠부르크 주교령과 1492년 뉘른베르크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14프 15도로 암기를 했죠. 14세기 프랑스, 15세기 독일.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 이런 지문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독일에서는 경찰 국가 시대에 외무, 군사, 재정, 사법 등이 경찰 개념에서 독립되었다. 이건 과거에 많이 출제된 지문인데 우리는 경찰은 사가지 없다로 암기했죠. 암기사항으로 사가지는 군사 제외 또는 17군사 제외로 암기한 내용입니다. 17세기 경찰 국가 군사 제외. 그 외에 출제된 지문들을 보면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또는 경찰 국가 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지문들도 많이 출제된 지문들이니 같이 기억합시다. 다음,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랜드법이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소극적 경찰 개념을 재확인하게 된다. 즉, 경찰 개념이 위헌 방지에 한정된 겁니다.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맞는 지문인데 가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으로 시험장에서 당황한 사람은 박스형 문제의 특성상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기출되었던 지문들입니다. 2번.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상경찰은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계엄법에 의하여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고등경찰에는 사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단속,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 지문에서는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가 틀렸습니다.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는 보통경찰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프랑스에서 유래한 구별이다. 프랑스 유래도 중요하고 고등경찰은 처음에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 즉 정치경찰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에 비해 보통경찰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과 같이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 유지 활동, 보통경찰은 개인 보호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의원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 사회의 내부 질서를 꾀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찰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법정경찰도 부분 사회의 내부 질서를 꾀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찰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자. 4. 경찰의 수단 내지 경찰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즉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의 분류 문제는 특히 분류 기준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으니 반드시 암기해 두길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틀린 지문인데, 먼저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적 개념이고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라는 것을 기억하자. 풀어 말하면 공공의 안녕은 성문의 법규범이지만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법규범 이외의 사회규범, 즉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범이 아닌 사회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을 경찰 권력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으므로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의 질서가 더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습니다. 2.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형법 등의 규범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의 위태 또는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의 구비, 유책성 및 가벌성은 요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경찰의 임무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위험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만 하면 주관적 구성 요건의 구비, 유책성 및 가벌성을 따지지 않고 발동이 가능합니다. 3.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경찰은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규제를 취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규제는 법원이 한다. 4.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하나 작년 간부시험에도 같은 내용의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지문을 한번 보면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문 후단의 내용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는 추상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4번 지문을 바꾸어 말하면 위험의 존재는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으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법령 문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법령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기는 반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암기해야 할 법령의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한두 번 암기하고 문제 몇 번 풀어보는 걸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쌤이 8월 이후에 출간 예정인 전자책으로 만든 법령집은 그냥 듣기만 해도 중요 법령의 정답이 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반복이 가능하므로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문에 틀린 단어를 찾아볼까요? 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의 의결기구이다.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이니까 틀린 지문이다. 해설을 참조해서 암기하자. 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모두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으로 한다. 경찰청은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라.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이 틀렸습니다. 두 차례만 연임이 맞습니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는 지문이죠? 제과 출과로 암기하시고 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틀렸습니다.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맞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참고로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5번. 코엔과 펠드버그의 경찰 활동의 기준 및 사회 계약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해설을 봅시다. 로크는 시민사회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연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의 행동에는 자연법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척도도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몇 번 출제된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루소는 일반의 의지의 표현이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의 암기사항 기억해보면 루소는 일찍부터 불평이 많았다. 이렇게 암기했죠. 일찍 불평, 즉 일반의 의지, 직접 민주주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 계약설에 기초할 때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고 법 집행 자체는 경찰권 발동의 목적이 아니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안전이죠. 즉 사회 계약설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는 가지나 안전은 결여되어 있어서 계약을 통하여 자기 보호 권리를 국가기관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무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무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력은 경찰이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두 개가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6번. 각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 경찰론 문제로 1번 지문은 최근에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지문들도 과거 비교 경찰 문제가 있을 때 모두 출제된 지문들로 쌤 기출문제집에 모두 있는 지문들입니다. 1. 프랑스에서는 앙리 1세에 의해 법원과 경찰 기능을 가진 프레보가 도입되었다. 22년 간부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이때 프레보는 왕이 임명하였다. 2. 영국의 윈체스터법에는 치안관을 임명해서 각 도시에 야경제도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윈체스터 법령은 노르만 침공과 1829년의 수도경찰청법 사이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찰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3. 일본에서는 1871년 동경부에 나졸 3,000인이 창설되면서 근대 경찰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나졸은 1872년부터 사법성 관할로 이관되었다. 이때 검사의 직무는 사법경찰 업무에 한정하였다. 4. 미국에서 지나친 지방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처가 불가능해지자 1835년에 최초의 주경찰로 펜실베니아 주경찰이 창설되었다. 틀린 지문인데 미국에서 최초의 주경찰은 1835년 텍사스 레인저다. 펜실베니아 주경찰은 1905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과거에 미국 경찰은 최초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7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하는 일, 즉 작용이 기준이죠. 사회 질서, 일반 통치, 명령 강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3. 법정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모두 해당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법정 경찰은 의회 경찰과 함께 형식도 실질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 기관이 아니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하므로 일반 통치권을 기초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4.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다. 독일, 행정법학자, 이론적, 학문적이란 단어는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8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실무종합을 풀어본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난이도가 상급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쌤이 다음 달에 전자책으로 출간할 핵심 법령집에는 실무종합의 모든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을 봅시다. 1. 외교관과 영사관원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외교관은 맞는데 영사관원이 틀렸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지만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영사관원은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무집도 이 부분을 정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므로 접수국의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랑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로 외교신서사는 국가 간의 기밀문서나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접수국의 당국은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필요가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4번 지문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지만 제외 규정이 있어 다소 애매한 지문입니다. 접수국의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출간 예정인 핵심 법령집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게 영사관원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지문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4번 지문은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의 경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경찰행정의 특수성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경찰행정의 특수성 문제는 과거 2004년에 간부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올해 승진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을 보면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돌발적인 경찰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초동 대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 설문은 기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설을 읽어볼까요? 위험성. 경찰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공격에 대처 등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가 많아 강한 신체가 요구되며 무기유대가 허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에게 무기유대가 허용 것과 관련 깊은 특성은 위험성, 이것도 기억합시다. 조직성은 경찰은 사건, 사고 발생 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기동성과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계급체계를 갖추고 제복을 착용하는 특성이고, 보수성은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0번. 경찰의 일탈과 부패의 원인 가설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셔먼은 경찰 부패와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나중에 심각한 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틀렸죠. 셔먼은 작은 호의는 부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로 이루는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에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지문도 17년 간부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2.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3. 니더호퍼는 경찰 부패의 원인은 시스템의 부패에서 기인한다는 구조원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4. 밀러는 경찰 부패는 엄격한 채용, 부패 기회의 감소, 부패 조사 및 억제, 부패 방지를 위한 도덕적 노력 및 동기부여의 강화라는 4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4번 지문은 처음 출제된 지문입니다. 밀러가 주장한 부패 감소의 4가지 원칙, 엄격한 채용, 부패 기회의 감소, 부패 조사 및 억제, 부패 방지를 위한 도덕적 노력 및 동기부여의 강화. 이것도 이렇게 암기하자. 채용, 기회, 조사, 노력.